이어서 용도구역을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 쓰임새를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되죠. 1차 용도지역 지정하고 2차 용도지구 지정하며 3차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용도지역은 바로 1차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주는 그 위에다 2차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3차로 지정이 된다고 했죠. 이와 같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언제든지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에 용도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용도구역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도 가능하고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때 용도구역은 바로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러한 용도구역은 총 5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5개. 5개 명칭을 알아두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약조를 우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약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 시, 수, 도, 입.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제한 공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가 있다. 우리가 흔히 잡아는 구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이 아님을 주의하시고, 알겠죠? 알겠죠? 5개 명칭을 꼭 기하시고, 이 5개 모두 다 우리네 토지에다 최종 지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할까요?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까요?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이 아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이다. 이걸 꼭 기하셔요.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용도구역 5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 5가지 중 올해 출제가 반드시 되어지는 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법에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제된 바 없지만 올해에는 그 구역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출제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관심 있게 특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에 모든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지정목적, 지정방법,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그에 따른 바로 벌칙, 그에 따른 기득권 보호, 모든 것이 무슨 법에 규정됐다고요? 국토계획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요합니다. 또 종종 종합 문제를 내요. 그래 5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지문으로 5개를 내버립니다. 종합 문제에 이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자원 공구역은 지정을 해놨다. 지정을 해놨다. 그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위임받아서 다른 법률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내용, 관리에 필요한 내용,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인 행위제한하는 내용은 따로 법률로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개특법,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그리고 도시자원 공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임했을 때 이 개발 제한구역을 만났다. 이 안에서 행위제한을 알고 싶다. 건축 행위제한을 알고 싶다. 무엇을 그나마 할 수 있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위반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알고자 할 때는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있기에
그 법으로서 개특법이 있다. 개특법. 뭐가 있다고요? 개특법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수산자원 보호기관 수산자원 관리법을 봐야 되고 그리고 도시자원 공공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5개의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이에요. 지정권자 누군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샥샥샥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쫙 가면서 지나가면서 체크해보죠. 이미 이 전순한테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할까요? 시도사가 원칙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지정될 때는 국장이. 그리고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만. 그리고 도시자원 공공구역은 누가 할까요? 시도사하고 대도시하면 국장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누구만 지정할 수 있을까요? 국장만. 이런 것들을 미리 딱 가닥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 알겠죠? 판사 안 해도 되겠나요? 판사 안 해도 되죠. 전선한 때 엄청 많이 해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지정권자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은 짝짝짝짝씩 해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는 어떠한 그 목적 가지고 제하는가 그거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비교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바. 그래 개발 제한구역은 약자로 바로 개발 제한구역 때 개를 생각하시고 개 욕이 아닙니다. 개새끼죠. 개새끼 강아지. 개 확보 이렇게 기하시오. 개 확보 뭐라고요? 개 확보. 개발 제한구역 옆에다 써놔요. 개 확보 이렇게 개새끼 한 마리 확보했다 그 말이에요. 개 확보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 개 확보 찾나요? 썼나요? 개발 정보 옆에다 그냥 써놔요. 개 확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 보면 바로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거기다 딱 포인트.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확 개새끼 펴버린다 할 때 개 그걸 떠올려. 개 확보할 때 확산 방지 그게 중요해. 뭐다고요? 확산 방지. 그래 이 말 나왔는데 이런 장소에다가 시가와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려요.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한다 할 때 확. 그리고 밑에 가다 보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체크.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 찾나요? 그때 보안상 할 때 보. 그래서 개 확보 확산 방지할 때 확.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때 보. 이게 떴다 그러면 무슨 구역이 떠야 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이것부터 딱 짝히게 하셔. 그래 개 확보 이렇게 딱 가닥을 쳐놓았어요. 그래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민의 전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제공차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와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건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이 정도만 딱 받으시면 끝나요. 지정권자 국장이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리고 지정 목적 개 확보다. 그리고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장악되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그러면 개특법이다 하면 딱 끝나버리죠. 개발 제한구역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을 또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같습니까? 같다면 씁니다. 그 지정 목적은 거기다 씁니다. 시계 이렇게 써놔요. 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 있잖아요. 시계. 뭐라고 쓴다고요? 손목시계. 시계 쓸 줄 알겠죠?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시계다 이렇게 기하셔. 시계. 그러면 시계가 뭐냐? 그러면은 찾나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사가 바로 그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무질산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입니까? 그래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무질산 확산 방지가 아니라 무질산 시가 방지할 때 시 동그라미 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목 거기다 딱 줄 것이고 개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시계 이렇게 기하십시오. 뭐라고 한다고요? 시계 손목식 할 때 시가와 정할 때 시
시계. 그래서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지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지정 목적을 짝짓게서 알아주시고, 이때 시가화를 유보시킬 때는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수치 알아주셔야 됩니다. 5년 이상 10년 이내 보내서만 유보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수치 꼭 알아주시고. 찾았나요? 5년 이상 20년에 포함해서. 미안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 머릿속에서는 20 그랬는데 입에서 잘못 나갔네요. 효과의사하고 표시의사의 불일치, 바로 취소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 5년 이상 20년에 포함해서 바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가 지정합니다마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찾아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누구만 하는가? 국장만. 찾나요? 자, 그래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지정 고시했다.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할 때에 도시군가유로 시가화 유보기간도 고시해 주는 겁니다. 이 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뭐 15년이다 라고 고시를 할 수 있죠. 20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 미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딱 고시가 되면 시가화 유보기간도 고시가 되는데, 고시할 때는 도시군가로 고시하는 거예요. 무슨 격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시가화 조정이 딱 묵혔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가화 유보 기간이 딱 끝나버렸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딱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구역의 지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돼서 그 구역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자, 그래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는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을 약자로 실효라 합니다. 한자로. 실효가 되면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고시해야 한다.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때 그 실효된 사실을 오늘 고시했다. 고시한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이 실효됩니까? 그 고시와는 무관하게 이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미 실효됐습니까? 다음 날에. 알겠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가화 조정구역. 자, 이렇게 시가화 조정구역이 딱 정되어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의 바로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바로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는가? 이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 규정됐다고요?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 규정됐냐? 바로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렇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일반적인은 이렇다라고 이 법에서 크게 이유화시켜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행위제한 찾았나요? 그래 이 행위제한을 보면 바로 그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가화 조정기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이것도 원칙 금지돼요. 도시군계획사업 알죠? 도시군계획사업이 뭐예요? 뜻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있죠. 뭐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가화 조정기관에서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다만 이럴 때 한해서만 외주로 허용됩니다. 그 사업의 건이 바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경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합니다. 이것 좀 해봅시다. 요청을 받았던 국장이 그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라고 인정한 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죠? 자, 그래 그걸 체크하십시오. 자, 그럴 때만 할 수 있어요. 찾았죠? 그때 그걸 하게 될 때는 허가 받아야 될까요? 허가 안 받고 할까요?
예? 허가 어쩐다고요? 허가 받고 할까 받지 않고 할까? 오, 좋았어.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옆에다 써내.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엄청 중요한데 도시 군계획사업이 나왔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도시 군계획사업에 따른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장을 설치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마어마 중요해. 무조건 안 받는다. 딱 가닥 쳐놔요. 알겠죠? 그래. 도시 군계획사업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바로 국장이 인정한 사업이면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시가와 조정인데 도시 군계획사업 빼고 나머지 행위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느냐 허가 받으면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한에서만 그 지역의 특강 특특 시장호사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을 때만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 그거 보면 그 96페이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조정구간에서는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래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빼고 나머지 행위는 그 말이야. 나머지 행위는 바로 오른쪽 기역부터 거기 보면 기역 있고 니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디귿 있고 찾았나요? 거기까지 크게 묶어버려. 기역부터 디귿까지 크게 묶어버려. 기역부터 디귿까지 찾았나요? 거기다 묶었다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불러드릴게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써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는 이와 같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가로 열고 신고 대상은 없다. 가로 닫고. 허가 대상만 있지 신고 대상 없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 파트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백날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정리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있다. 도시 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럴 때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더라고 요청받았던 국장이 바로 그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한해서만 국장이 인정할 때 해라 라고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때 국장한테 인정받아서 그 도시 군계획사업을 할 때는 허가 또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절대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빼고 나머지 행위는 반드시 못 받아야 가능하다? 허가. 신고사항 있다 없다? 없다. 시가와 조정안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질문하면 무조건 틀린다. 알겠죠? 바로 허가 대상만 있다. 그때 허가 대상도 법정된 행위 한에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행위는 허가 대상 자체도 아니고 허용 대상도 아니니까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센 척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고 대상 절대 없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권자는 그 적의 특강 특특 시장수인데 허가받을 상을 허가 안 받고 해버렸다 라고 할 때는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허가사항 위반 시 거기다 써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따 나오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사항 위반 시에는 몇 년 몇 천? 3년 3천. 이건 중요한 수치니까 알아두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특강 특특시장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립니다.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 자, 그래 이제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어떠한 행위 한에서만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해. 법정된 행위 한에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법에 어떻게 규정됐냐? 기업부터 아까 디귿까지만 이것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딱 3개만 찍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셔야 되거든. 자, 97페이지 보시면은 97페이지 보면은 니은의 박스 안에 1번만. 이 규제가 엄청 세거든요. 시가 조정구역은 규제가 센 지역일수록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봅시다. 이게 중요하거든.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다 그러면 주택은 신축은 옆에다 써. 신축, 주택의 신축은 절대 금지에 딱 써놓더랍니다. 주택의 신축은 절대 금지된다. 써놔요. 없으니까 책에. 주택의 신축은 절대 금지된다. 썼나요? 신축이란 뜻 알죠? 여기 시가와 조정권을 딱 정고시에서 묶어버렸습니다. 지정된 후에 들어가서 새롭게 진다. 이거 신축이란 말 이해돼요?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주택의 신축은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절대 금지됩니다. 허가상도 아니란 말 이해돼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 주택의 신축은 시가와 조정에서 절대 금지. 다만 시가와 조정을 정할 당시 여러분이 이미 살고 있어.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주택도 가지고 있어. 그 평수가 한 10평밖에 안 된다 가정합시다. 그래 애기 낳고 짓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집이 좀 비좁아요. 그때 약간 좀 평수를 넓힌다. 이걸 증축이라 증축. 뭐 쓰다고요? 증축. 증축만 허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게 중요하거든. 증축만 허용하겠다. 그래 증축도 그냥 속된 말로 평수 크게 막 만평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바로 기존 면적 합에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만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평수로 한 사람이 약 30평. 30평이면 충분히 4인 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100제곱미터 내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때 주택을 증축할 때 시가와 조정구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때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못 받는다. 하가. 그래 좋아요. 하가 받는다. 그래. 근데 이제 여기가 주택이 있는 땅이에요. 시가와 조정인데 시가와 조정을 묻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주택 가지고 살고 있었다. 주택. 그래 이걸 옆으로 좀 넓힌다. 이걸 증축하죠. 증축할 때는 가능하다. 못 받으면 가능한가? 하가 받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것도 100제곱미터 이내까지만. 그리고 이 주택은 신축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주택이 있는 이 대지 안에서 이 주택이 주된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해서 여기 주된 건축물과 분리해가지고 같은 대지에다가 이렇게 화장실 건물 하나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차고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속 건축물 그래. 뭐라 한다고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그래. 이 부속 건축물은 시가와 조정구에 지정된 후에도 바로 신축할 수 있어요. 신축. 뭐 할 수 있다고요? 신축. 허가 받으면 신축. 이것도 허가 받아야 돼. 못 받는다고요? 허가 받아야. 그래 건축이란 말 속에가 신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건축이란 말 속에 뭐가 내포됐다고요? 신축. 자, 건축이란 말 뜻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건축이란 뜻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해놨죠. 건축이란 뭐예요? 뜻이 한 말씀 해봐요. 했다면서. 건축이란 뜻이 뭐예요? 아시면서 신축,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축한다든가 그래 재축한다든가 재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전. 아시죠? 그래서 건축이란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신축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시험 공부란 말이 돼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바로 시가와 조정에서 허가 받으면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신축. 건축 자체가 허용되니까 여기는 건축이란 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신축을 하든 어찌든 그때는 이 부속 건축물은 이게 바로 얼마 이내까지만 가느냐? 33제곱미터 이내까지만. 33제곱미터라는 것은 약 10평 정도 되겠죠. 그래 그 정도만
신축도 허가면 가능하다. 이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됐나요? 자, 주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요. 3번 체크해 두셔요. 이 시가와 적용해놨다가 지구대라든가 바로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공용시설, 공익시설 그래. 거기다 체크.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을 이 안에서 설치한다. 공을 세우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봐봐. 도시 군계획사업자 하려고 한다. 도시 군계획사업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도시 군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도시 군계획사업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허가 안 받는다. 딱 각인시켜야 돼요. 공법에서는 도시 군계획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도시 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말하는데 그런 사업자 뭐 건축물 건축하든 어찌든 그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각각의 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자가 특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아닌 자들은 바로 그 일정한 자에게 바로 인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사업 시행가 받아 사는 것이고 실시계 인가 받아 사지 개발행 허가 받아 사는 거 절대 아니다. 각인 딱 시켜놓으세요. 자,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바로 99페이지에서 쭉 넘어가고 하나 그래도 체크했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거 안 봐도 되게. 넘어가시고 100페이지에서 6번 한번 읽어두셔요. 6번. 찾나요? 아까 이 시가와 조중간에서 바로 일정한 행위를 허가받아서 하게 될 때는 바로 허가받으면 산산해법에 따른 것들을 받은 걸 의지 처리합니다. 뭔 법이요? 산산. 찾나요? 5번에 산산. 시가와 조중간에서 바로 허가받으면 1년의 행위를 하겠다고 허가받으면 뭔 법에 의한 것들을 받은 건다? 산산. 산산이에요? 농어예요? 산산. 산지 갈법상 산지전 허가 등을 산림 자원의 조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른 그 임목 벌채 허가 등을 받은 걸 본다. 산산이다. 농지법상 농지전 허가를 받은 거 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그 2번에 보면 7번에 니은 하나 읽어두셔. 시가와 조중간에 있는 산림이 있어. 산림 안에서 임목벌채 조림 용림 허가가 그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그래 이제 이 시가와 조중에서 벌채 허가, 임목 벌채 허가 그리고 중림 용림 허가를 신청받았습니다. 허가권자. 그때는 허가 여부는 바로 무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냐? 산림 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은 중요표. 아까 했는데 8번은 중요표에서 꼭 알아주세요. 위반자 원칙 원상 회복 명령 당한다고 그랬죠? 명예따뚱함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형사처벌의 정도는 몇 년 몇층이다? 3년 3층이다. 이건 꼭 알아주셔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8번 옆에다가 기득권 보호 그렇게 써놔봐요. 기득권 보호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아까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법정된 그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야 가능했나요? 허가 받아야 가능했죠. 근데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적법자체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네들은 또 허가 받아야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득권 보호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이미 이 구역 지정 당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 시가 갖추는 걸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양 보호하고 수산양 보호하고 도시장 공을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수산양 보호하고 도시장 공격은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이미 했습니다만은 도시장 공격은 지정권자가 시도사고 대도시장이다. 그리고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도시장 공격은 전 국토 크게 보면 네 가지 용도적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인데 이런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디다만 종속에 쓰지 않느냐? 도시약 안에 있다만. 그래서 도시 공업 및 도시 자연 공업, 도시자연 공업을 한다. 그래서 도시자연 공업은 도시약 안에 있다만 정한다. 도시약 안에 어디다 정하느냐? 산속에다 정하는 거예요. 산지에다가. 어디다 정한다고요? 산지. 산지에다 정해서 산지 개발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바로 우리 도시민에게 유관공 휴식권을 제공해서 바로 지정하는데 이 장소 지정되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이 가지는가? 도시공업 및 녹지라는 법률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산양 보호 있죠. 수산양 보호는 지정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뭐라고 할까요? 공유수면. 그래서 공유수면이 저 안면도 앞바다하고 안면도에 있는 일부 육지에 있는 땅을 묶어가지고 딱 지어놓습니다. 뭐 하려고 지어놓냐? 바로 바다에 살고 있는 수산물 고기들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제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한다고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수산자원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해요. 그것들을 보호 육성해서 제한데 이것들이 자 시가 수산자원 보호가 딱 정되면 그 지정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이 정함에 따른다?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따로 법률은 무슨 법이다? 수산업법입니까? 수산자원관리법입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건폐, 허용되는 건축물이자 수산자원관리법을 봐야 되겠는데 그 법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인의 주택은 질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업인의 주택을 질 때에 건폐 용률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건폐 용률은 우리가 얼마다라고 공부해놨습니까? 수사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수사팔 하나 딱 써놓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수사팔 뭔 팔이요? 수사팔 지난주에 했죠. 여기가 수산양 보호이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용적률은 바로 40% 이하 80% 이하 용적률은 그래서 수사 8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여기도 기득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여기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바로 계속 할 수 있는데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몇 개월 해야 되냐? 이것도 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개월 해야 된다. 몇 개월이네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이것 떠올랐습니다. 수산양 보호는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시험 검사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집중 정리해 보겠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100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그 구역이 지정되면은 규제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 구역에 들어가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규제가 최소됩니다. 최소화. 그래 입지란 것은 세울 일, 땅지자죠. 땅에다 세우는 게 뭐예요? 건축물이겠죠. 건축물을 세운다. 세울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건축 관련 규제를 극대화시키겠다. 최소화시키겠다. 최소화시킨다. 그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신속한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휘황찬란한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서 그 지역을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거점적으로 키워버리겠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시애각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 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래서 도시가 주거하고 있는데 도심이 주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하기에 이것도 도시가 안 했다만 정하지 비도시에 따른 절대 지정한 것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는 도시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호지역도 있는데 그중에 비도시적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따른 절대 지정한 거 아니다. 도시역 안에다만 지정한다. 이렇게 딱 갖다 쳐놓고 그 도시지역 안에 바로 거점적을 육성한다든가 토지의 복합적용을 유도해서 휘황찬란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자. 그럴 때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바로 신속한 도시 재생을 가해서 도시를 다시 살려내자라고 할 때 이것이 입지 규제 최소입니다. 이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이니까 이 구역을 여기다 딱 정했다. 도심에다 정했다. 그래 그 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들여다보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주구 하나도 없을까 있을까? 있겠죠. 얽히고 설켜 있는 용도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힘없대 이제. 1학년, 2학년인 1학년 용도지역, 2학년 용도지는 힘없어요. 3학년 용도구역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딱 지정돼 버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주기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정해버릴 수 있고 완화 정해버린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바로 무슨 계획에 따라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되냐?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했다. 야 여기다는 이것만 건축할 거야? 다른 거 안 돼? 라고 다 고시해버려요. 그러면 고시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강력한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그 안에 적용하게 될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과 변경은 최종적으로 무슨 격으로 딱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구로 결정하신다. 도시 군관리구역은 구속적 격이다 비구속적 격이다? 구속적 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때 그러면 도시 군관로 최종 결정을 할 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국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딱 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장소를 관리하겠다. 거점적으로 키워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그 구역이 지정되면은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장이 총대 메고 지금 지정해가지고 거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역의 취지가. 그래서 다시 도시 재생을 신속하게 해서 바로 살려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규제는 최소화시키겠다 이겁니다. 고로 땅값은 폭등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정선은 거점적으로 육성이 되니까요. 알겠나요? 그때 그 지역민들 땅값 올라갔을 때에 바로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만들 때, 공원 만들 때 그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질합니다. 그때 좀 쓸 테니까 돈 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법적으로 바로 토지가치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위 할 때 그냥 땅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내놔라 하잖아요. 죄 없잖아요. 그 친구들 땅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서 개발행위 할 때 뭐 할 때요? 개발행위하고 개발 사업할 때는 그 지역에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야 돈 필요하니까 너 좀 내놔라 해서 그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시킬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담시키게 될 때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여기 구역에 들어가서 땅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법적으로 뭘 건축해야 될까? 이걸 알고 할 때는 무슨 계획을 봐야 되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토지용 이렇게 해라. 건축물 용도 이것만 제한하고 있다. 이것만 해라. 건폐용률 높이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해놓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구역을 관리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는 국장께서 만드는데 거기다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여기다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거야. 건폐 용도 인정할 거야. 그리고 용적은 얼마 이 정도일 거야. 건축 높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주된 그 기반시설인 도로 뭐 공원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세히 구체적이고 상세히 담아서 딱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그 규제 내용을 대폭 완화해 버릴 거야.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 내용을 적용 폐지할 거야. 라고 딱 고시해요. 완화한다, 강화한다. 완화한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해요. 그러면 고시가 되면 그 계획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역 안에 바로 주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거점적으로 다시 육성해 나가고자 하여 이걸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지정 가능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5가지가 1순위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1순위니까 5가지 딱 포인트 딱 줘가지고 눈으로 여러 번 찍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나요? 자, 그러면 어디다 정하느냐?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다도 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바로 저기 조그마한 중소도시 가보면 구터미널 있잖아요. 구터미널은 그 저기 옛날에는 하나부터 막 상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 도시들이 시각적으로 막 홈플러스 생긴 거, 이마트가 와버리고 아파트 생겨가지고 상권이 급속도로 휩쓸림으로써 바로 터미널 근처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미널 지역이라든가 또 철도 역사 주변이라든가, 저 천안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천안역 근처는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중소도시 가보면 옛날 터미널 철도 역사 근처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철도 역사 또 터미널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거점으로 육성해 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구나. 그리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그 중에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의 노선이 2개가 아닙니다. 그게 특히 주의할 점이에요. 3개다, 2개 아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를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1km, 이 수치 두 가지, 3개 1km, 2km 아니다, 1km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상 바로 노후 불량수를 위치해 있는 무슨 지역을 좀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아니고 공업지역 알아시고. 그래, 이 상업지역은 왜 빠지냐? 이미 1번에서 나왔고 첫 번째 나왔거든. 상업지역은 주로 도심과 부도심에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미 저 첫 번째 타자 나와버렸으니까 그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을 밀집해 있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다. 됐죠?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그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역,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딱 언급하고 이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 이런 것도 하고 5개 하고, 아까 다른 구역의 지정 목적 공부했잖아요. 뭐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바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여기에 따도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거기는 개발 장구를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시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가와 조정거 했죠. 그래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딱 들면놓고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그런 게 답이에요. 이해돼요? 5개를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포함시킬 내용은 박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박스와 같은데 박스 안에서 보니까 특히 5번 좀 봐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을 뭐 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라. 완화예요, 강화예요? 완화, 폐지. 강화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마지막 무슨 규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무슨 규로 결정한다? 도시군관.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바로 102페이지 바로 5번의 둘째 줄 시도사 시장수 얘네들은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필요하다면 개발행위 개발사하는 친구에게 돈 좀 내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시켜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재는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6번 국장이 이 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아까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도시 군가로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합니까? 협심 절차 거칩니까? 협의하고 심의 걸치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은 며칠에 회신해서 답변 주는가? 10일. 회신은 공법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회신. 회신이란 말은 몇 번 나온다고요? 회신이란 용어가 공법에서 회신이란 용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알겠죠? 회신이란 용어는 몇 번 나온다? 한 번.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야, 관계행정기관의장 협의 요청이 들어갔다. 그때 회신 답변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10일 이내 해야 한다. 10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요. 10일 같이 보여요? 100일 같이 보여요? 회신할 때 10일 같이 보이죠? 그래서 회신하면 며칠이요? 10일. 자, 14일, 30일 그러면 쓰겠습니다. 그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8번 읽어두세요.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의 수립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9번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으니까. 입주기재 취소구역에서 행정장 뭘로 정한다? 마지막에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10번에 1번 입주기재 취소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특히 그 니은 보면 부술장 설치 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부 설치 중 아예 적용을 폐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통과하고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넘어가시고 105페이지도 넘어가시고 106페이지 2번인가요? 이건 중요표.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대재단 적용 기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오른쪽에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 가로 1번 원칙 오른쪽에 예외 해가지고 이게 통째로 한 묶음인데 여기 양쪽 페이지에다 별표 그냥 3개에서 크게 쳐놓고 집중 공략 꼭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꼭 나오는데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때 적용 기준 그따 줄 것이고 써요. 1. 용도 지역 등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 지역 등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2.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도 지역별 건폐율 3. 용도 지역별 용적률 이렇게 3가지 그 3가지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규정은 중요합니다. 특히 오른쪽 페이지 예해에서 가로 1번, 2번, 3번은 특히 중요하니까 특히 관심 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거 나오면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지만 풀 수 없겠다 그러면 찍는 게 상식이에요. 계산 문제는. 알겠죠? 시간 낭비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근데 왜 이렇게 1시간 짧죠?